안녕하십니까. e스포츠 앤데이트 선수들이 가져야 될 인성 덕목 예절 흐트러지고 있다 대책은에 관해가지고 오늘 방송하게 된 원모 신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좀 방송을 요번에 많이 안 키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특별 게스트분이 보이시죠? 네, 다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일단 제가 따로 연락이 돼가지고 이번 특별 게스트를 추천하게 됐고요. 일단 바로 자기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패널. 일단 여러분들은 절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전 전남과학대학교 e스포츠학과 재학 중이며 오버워치 선수 지망을 했었고 지금 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원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겸 스트리머를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특별 매니저죠. 네, e스포츠 매니저먼트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고마님을 초청했습니다. 일단 고마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지금 현 e스포츠 매니저에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로란트 코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뭐 제가 현재 고마게이밍 쪽에서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배틀그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에이펙스 레전드, 총 FPS 매니저를 다 다뤘고요. 어, 과거에 이제 제일 코치로 활동을 했던 적은 이제 노바기스 게이밍 쪽에서 일본 팀 쪽에서 활동을 했고, 제가 영어와 일본어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리고 두 가지 언어 정도가 가능한 상태이고,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패널분들 같을 정도로 저는 배틀그라운드에서 KG 쪽에서 게임 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했고, 현재는 이제 코치 겸 매니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뭐 방송 리그사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군요. 일단 혹시 고마님 얘기는 잘 들리셨죠? 네. 저 성은 일단 없고 고마님만 일단 신경 쓰면 되는 케이스여서 일단 바로 간단하게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대회, 다양한 선수들이 e스포츠 씬에 존재했습니다. 1999년도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부터 현 2021년 다양한 게임 대회들이 출범되고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컨텐더스, 그 다음에 오버워치 리그, 이번에 다시 떡상하고 있는 레인보우 코리안 오픈 시즌, 그 다음에 LCK, 스타리그, GSL, 발로란트 이번에 퍼스트 스트라이크 코리아 오픈된 것도 그렇고 또 배그도 위클리 시리즈로 잘 운영되고 있죠. 근데 이에 맞춰서 선수들의 개인 게임별의 인성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고마님한테 간단히 얘기하게 된다면 그 고마님이 e스포츠 활동을 계속 겪어오면서 이런 극단적인 선수도 있었다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FPS로 따지면 저는 한 종목을 담당하지 않았고 여러 종목을 담당을 해본 결과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인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프로 구단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린 선수들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프로 구단은 이해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인성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사실 발로란트에서도 한번 인성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펍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성 문제로 관해서 실제로 인성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타 문제로 관해서 이제 프로팀의 입단을 중단을 저희가 이제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인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수를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경우를 발생을 하였고 심지어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어찌하다 보면 박제가 돼서 그런 선수도 몇 분 보셨다시피 지금 사실 심각하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하기 전에도 롤 쪽에서도 크게 일이 한번 터졌죠.
일단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2021년 시즌에도 다양한 게임 리그에서도 또 게임 리그가 아니라 아마추어 리그에서도 이런 인성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말이 많죠. 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이런 계획을 하면서 젠지 타이론 코치님한테도 좀 컨택이 닿아가지고 그분이 따로 얘기하신 걸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스포츠랑 달리 이 스포츠는 솔직히 말해서 20년의 성장도 지금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면서 개개인의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그 선수들이 더 교육을 받고 진보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e스포츠 씬은 어느 시장이든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불안정합니다. 아마추어 씬이 불안정한 시장도 있고 심지어 일부 리그 심지어 세계 대회도 불안정한 시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집단과 상호작용 교류를 할 때 좀 언행이 거칠거나 또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친구들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극적으로 치솟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이 관심이 없어지는 게임 리그도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열악해진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땠을까? 현재까지의 짧은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죠.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를 추려왔는데요. 스타크래프트 때와 리그 오브 레전드 또 배틀그라운드 시즌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일단 스타크래프트 시즌 연보성 선수 같은 약간 논란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그 이상급으로 아예 감독이 문제되거나 또 선수가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예 인성 문제에서 또 대리 또 심지어 승부 조작까지 연계된 케이스로 저는 생각해서 이번 일에 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쪽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챔피언스 윈터 2014 시즌 때 출전팀 중 한 팀이 흔히 말하는 스로우 행위죠. 스로우 행위를 해가지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가지고 결국 리그 오브 레전드 측에서 징계를 받은 케이스도 있고 또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배틀그라운드에도 한국지사 리그가 있었습니다. 2018 PK에 봐보면 그 맥스틸 매드 그 다음에 아스트릭 선수들이 좀 국가적 언급까지 했죠. 약간 이 언급은 좀 그렇긴 한데 중국인들을 모욕하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결국엔 징계를 먹었습니다. 하면서 진짜 이 부분에선 빠르게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스타크래프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입니다. 또 지금 2021년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대기업이라든지 또 일부 구단만 교육을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고마님 의견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고마님이 생각하시기에 과거서부터 있었던 인성문란에 대해 가지고 이건 좀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씬의 단점 짧게 이야기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정말 일부의 리그가 아니라면, 일부의 리그 구단들이 아니라면, 사실 인성교육이란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당장적으로 인성교육이란 문제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을 솔직히 못하겠어요. 저도 입장으로서는. 근데 답이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선수들에게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은 옳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적으로 나라별 차별부터 생각을 했을 때, 종교적 비하부터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 엄연히 잘못된 언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본인이 반성을 하고 다음에 더 나은 선수로 발전을 하는 게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인성교육에 대해서 확실히 체계가 잡혀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적으로. 그쵸. 왜냐면 지금 당장적으로 지금 e스포츠가 체계도 잡혀지지 않았는데 인성에 관한 문제들은 더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사실 e스포츠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선 제일 잘한다고 불리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e스포츠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예요. 왜냐면 음, 정말 저희가 방송에서 보듯이 방송에서 보는 선수의 이미지가 끝은 아니거든요, 다. 그쵸. 사실 실제로 만나서 그 선수를 보는 것과 또 다른 이미지가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그리고 뭐
되게 별것도 아닌 것들이 또 인성 부분에서 조금 퍼진 부분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선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되게 사소한 말에도 인성 문제가 되게 커지다 보니까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의도를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인성 논란으로 퍼진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조금 그런 인성 문제에 관해서 좀 민감하게 이제는 다뤄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 선수가 인성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아무리 게임을 잘하고 아무리 게임에 대해서 유명하면 그게 과연 선수로서의 덕목일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웬만한 e스포츠뿐만 아니라 타 e스포츠 명장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선수들이 어쨌든 좋은 피지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만한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별품 없다. 그냥 1티어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부분에서 좀 고마님의 의견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채팅창 의견을 잠시 번들면 나라 차별 때문에 있는 상황도 몇몇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중국 시장을 대표적으로 들면 중국은 아직까진 공산 쪽 국가여가지고 저희 나라랑 또 다른 나라랑 좀 약간 신념적 차이도 있고 또 서로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종교적 차이도 갈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종교적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신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념 차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어쨌든 다른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국가로서 또 팀적으로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향이 다양한데 이 부분에서는 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걸 넘어간다면 시도는 아예 없었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분명 e스포츠 20년간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예 교육이 없을 건 아닌데 하면서 다양한 조사들을 제가 직접 해보고 타인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면서 진짜 다양하게 있었어요. 있긴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맨날 언급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서 참여해가지고 좋은 경험을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하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한다면 앰비션 선수가 직접 오지엔에서 약간 강의 형식으로 설명한 것도 있었고 또 e스포츠인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들이 국가에서 진행된 적이 있었고 또 경기 컨텐츠 진흥원에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각 게임 구단만의 인성 교육을 해가지고 젠지, T1, 다양한 한화 e스포츠 다양한 곳에서 인성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계속 논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전 고마이 매니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극소수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체라든지 다양한 협회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하는데 막상 20년 역사를 뒤져보면 진짜 한정적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진짜 특별한 케이스죠. 오히려 인성이 갖춰져가지고 임요한 선수가 직접 공군사관학교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한 케이스도 있다시피 저희 e스포츠인들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임요한 선수처럼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 진보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죠. 하면서 고마님한테 잠시 얘기를 하면 고마님이 혹시 e스포츠 쪽으로 인성교육을 배웠던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어,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사실적으로. 네. 저기 보시면은 기초소양교육 프로그램 보시면은 사실 저 때도 제가 있었어요. 네? 사실 저 때 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상치도 못한. 네. 저기 보시면 사실 사진 안에 제가 있긴 해요. 실제로 제가 보이긴 네. 한데 네, 사진 안에 제가 보인 그때 당시에도 어떤 매니저 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프로그램이셔서 제가 우연치 않게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e스포츠의 현황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e스포츠에 있는 인성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가 배운 건 변호사 쪽을 많이 배웠었어요. 이제 그쵸. 왜냐하면은 그때 네, 그 그때 사건이 일어섰죠. 당시에도 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e스포츠에서도 이런 해외적인 사례도 많이 나오셨었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런 교육이 있는 것도 모를 거예요, 아마. 실질적으로. 그쵸. 진짜 거의 이때도 알고 참여했던 게. 있는
네, 이때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로워크라는 아마 팀이 참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지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대표님을 만나 뵀었는데, 되게 선수가 적었어요. 많진 않았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그쵸. 참가자가. 왜냐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소양이란 교육이 뭐겠어? 약간 이런, 약간 되게 선수들한테 따분한 교육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뭐 기초 소양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느낀 이유가 선수들이 이걸 안 배웠다면 본인들이 처했을 때 그 불이익에 처했을 때 방법과 대안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실수를 어찌됐든 선수들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성과 본인이 왜 틀렸는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알까 싶은 거죠, 저는. 누군가 실수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라라고 저는 교육을 안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대신 실수를 하되 본인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봐요, 저는. 음, 그랬듯이 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없긴 한데 전에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선수들이 그냥 대충 해왔고, 솔직히 말해서 대충 그냥 뭐 구단에서 시키니까 해왔고, 사실 아마 선수들 마음속에 담기는 게 없었다고 저는 느껴요, 많이. 실제로 저 어, 때도 그런 네. 선수들이 좀 몇몇 보이긴 했었죠. 네. 네. 그냥 구단에서 하라고 하니까, 구단에서 시키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도 너무 솔직하게 담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 해드리면은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기에는 사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너무 쉽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인성적인 면도 챙겨야 되고, 앞으로 프로게이머 인생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챙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미지라서 저는.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 프로그램은 좀 더 앞으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죠. 저도 같은 프로그램에 같이 활동했다는 것 자체도 네, 지금 처음 한 거여서. 네, 네, 일단 고마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본에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준비하도록 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다양한 논란이 있었어. 심지어 전 솔직히 말해서 LCK 롤이 좀 이번 프랜차이즈가 크게 돼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없을 거고 선수들 임금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개선될 거다 했는데 인선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좀 언급할 게 순당모 스트리머 분이 논란이 많이 있었죠. 여자라는 이유로라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확실히 게임 내 포지션 혐오 발언, 또 게임 업계 종사자 비하 발언을 선수들이 방송을 자기가 직접 키지 않았더라도 사생활적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프로와 일반인의 같냐라고 사람들 얘기하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게임은 게임 몇 번 과몰입하지 않고 서로 즐기면서 또 프로들도 그 부분에서 수긍하면서 스포츠인에 대한 인성을 덕목을 길러가면서 진정 e스포츠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선 전혀 되지 않았죠. 하면서 타이롱 그때 코치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던 걸 좀 얘기한다면 유소년 프로그램들이 진짜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성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프로게이머를 데뷔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선수들이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많은 삶을 중초등학교 때 겪었는데 톡식하다? 이건 좀 제재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규정이라 그런 제재보다는 왜 이렇게 됐나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외부적으로 표현된 이슈니까 이런 거에서 완만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담원 기아 쪽에서 많은 일이 있었죠.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정말 있었죠. 그러면서 해외 선수도 이런 일이 대반수 있었는데 일단 그 전에 고만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담원 쪽으로 있었던 탑 포지션 비하 발언, 게임 업계 종사자 비하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혹시? 저는 절
조금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같은 게이머잖아요, 사실. 같은 그쵸. 게이머고 같은 게임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서로의 존중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서로 당장에 서로가 필요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게임 업계가 있어야 프로게이머라는 게 있는 거고 게임이 있어야 프로게이머라는 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이거는 프로게이머란 직업도 없을 거고 게임 업계에서도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없으면 게임이라는 인기와 게임이라는 또 다른 컨텐츠를 생성을 하지 못하겠죠. 그만큼의 팬덤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업계에서의 존중심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프로와 일반인이랑 같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저도 항상 과몰입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게임은 게임일 뿐 선수가 선수 간에 항상의 존중심은 필요하다고 보고 선수와 선수 간에 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사실상. 그쵸. 왜냐면은 저는 그래요. 담원 소속 선수들은 더 유명하고 더 본인들의 가진 팬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본인들의 책임감을 안 가지고 본인들이 이미 사실 담원은 사실 한국 최고의 저는 LCK에서 그래도 최고의 게임단이라고 불리는 구단인데 그쵸. 그 소속에 있는 선수들인데 나는 한국을 대표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은 LCK 나갔잖아요. 어찌 보면 챔피언십을. 그렇게 나갔는데 불구하고 당장 인선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생겨버리면 사실 외국에서도 좋게 보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 그쵸. 선수들은 물론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은 그러지 않고 물론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심이 부족하나라고 실제로 저는 외국 프로게임단에서 활동을 했다시피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게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선수들 간에 먼저 존중심을 가리킨 후에 그 다음에 게임은 후의 일이지 사실적으로 실력적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체계들이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도 인성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인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음, 가치관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건 인성 문제가 잘못됐다. 이건 인성 문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게라는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옳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가치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수적으로 생각하는 좀 가치관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예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쵸. 예의적으로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느껴요. 저는. 음,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이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인성 문제에 대한 그 문제들이 이번에 팡 터지면서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해외 선수들도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두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SQC 선수라고 델러스 퓨어에 있었던 지금 현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QC 선수가 그 스트리머 활동, 선수 활동을 하면서 달러스 퓨어라는 구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면서 이번에 다룰 사건은 무마 선수라고 휴스턴 아울러즈 선수였던 동성애자 무마 선수한테 약간 동성여자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구단 내에서도 징계를 먹고 또 구단 자체 징계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무국 자체 징계로도 받아가지고 결국에 방출까지 됐었던 선수죠. 그러면서 이런 인성 문제 사건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바스찬 엔드홈 사건도 얘기하고 싶은 게 BBQ 올리버스 소속이었던 세바스찬 엔드홈 선수가 약간 인게임 줄여서 경쟁 시스템 게임에서 일반인들과 좀 프로인들한테 모욕이 될 수 있는 혐오 발언을 자주 해가지고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엔 징계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하면서 어쨌든 일반인들과 프로들은 다른 실력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밥만 먹고 게임을 집중하는 사람들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 e스포츠인 선수들은
대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논란이 가면 갈수록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싶기도 해가지고 과연 이게 부정적인 케이스밖에 없을까 하면서 자세하게 조사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됐더라고 해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된 케이스가 그 오버워치 구단에 플레타 선수가 있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 모르는데 상하이 드래곤즈 출신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무런 논란 없이 오히려 팬들에 대한 존중심을 좀 더 길러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방송에 노출됐던 그런 자료들을 봐보면 오히려 나는 프로페셔널 플레이어다. 이 부분에서 뭘 개선해야 되고 일반인과 나는 다르다. 난 오히려 일반인들을 존중해주고 오히려 상호작용해가는 프로게이머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좋은 긍정적인 케이스를 가진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고마님한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고마님이 생각하실 때 e스포츠 그 내적으로 좀 이 선수는 진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 선수 인성 부분에선 진짜 1티어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개인적인 의견이 가능할까요? 존중하는 선수라든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워치의 선수들 중에 제일 많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는 괜찮다기보다는 이 선수를 좀 존경한다? 싶은 한 선수가 떠오른다면, 어, 저는, 굳이 오버워치 쪽이 아니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오버워치 팬이 되게 많았었고, 네. 오버워치 리그를 많이 챙겨봤던 시청자로서, 이 선수, 좀 떠오르는 선수들이 몇 분 있긴 한데, 저는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러너웨이 선수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쵸. 어, 사실 러너웨이 선수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1기인 경우는 다들 경력이 있거나 다들 뭐 어디 탑게임에서 뭐 상을 탔거나 그런 선수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쵸. 그리고 사실 그 단기간 안에서 성적을 이뤄냈고 단 한 번의 인성 논란이 없었었어요, 사실. 밴쿠버 그쵸. 리그까지 가기 전까지 그 1기 멤버들은. 저는 그 많은 팬분들의 기대가 있는 만큼 사실 저는 악플들도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을 어떻게든 관심을 본인들이 끌고 싶어서 하는 말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악플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본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플들 때문에 휩싸여서 막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언행들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러너 구단주님이시나 아니면 꽃핀 구단주님이 저는 되게 그 부분을 되게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러니까 러너의 선수분들이 과연 지금 같은 인성과 지금 같은 그런 팬십을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 계속 끝까지. 아무리 선수분들이 잘하더라도 인성 부분에 논란이 있으면 사실 그 팬분들은 떠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은 선수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배신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팬분들이 많이 떠나가기 마련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 러너웨이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딱 꼽을 수는 없지만은 구단주님들이 정말 잘 교육을 하셨다고 많이 느껴요. 정말. 저는 신념이 하나의 진짜. 팬인데, 네. 왜냐면 스트리머라는 생각으로 어찌 보면 구단을 만들고 구단을 제작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교육까지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아무리 욕을 받더라도 단 한 번의 언행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리그에 잘 하였고 지금 좋은 성적을 냈고 마지막 끝마침까지 어, 단 한 번의 논란 없이 저는 지금까지의 최고의 구단으로서 저는 지금 해체를 했지만 최고의 구단으로 뽑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고마님 얘기에 제가 좀 덧붙여 얘기한다면 그 논란이 좀 그래도 있었던 선수가 학살 선수가 좀 그렇죠?
네, 인게임에서 많이 욕설을 한다든지 또 너무 과몰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그 부분에서 꽃빈 구단주와 또 러너웨이의 담당 코치들 그 다음에 또 러너분까지 같이 해가지고 선수들을 어떻게든 교육시켜 나가고 또 이 네. 부분에서 개선시켜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진짜 e스포츠 모든 부분에서 진짜 존경받을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좀 해체된 게 많이 아쉽긴 하죠. 네, 아쉽긴 한데, 저는 그러면서 학생 선수가 본인에 대한 잘못, 조금, 과몰입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어, 추후에 나아진 모습, 더 성장한 모습을 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과거의 본인 실수가 더 나아진 성장의 모습에 비해서 가려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안 할까, 언행을 조심할까 하지만, 사실 사람 말이란 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사실. 그쵸. 감정이 순간적으로 화가 약간 나면, 네, 화가 나면 그런 언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참고 본인이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한다는 게 사실 일반인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당장 저마저도 제가 화나거나 제가 감정이 나오면 그만큼의 언행도 제가 해야 되면 안 될 언행들도 나오기도 해요. 당장 일반인도 그게 어려운 건데, 사실 선수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화가 나는 마음도 억누러야 되고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인기가 따르지만 그 안에 고통도 따른다는 말이 있듯이 네. 그 마음이 조금 안쓰럽긴 해요. 저는 선수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서. 음, 이제 공감합니다.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의 사건 대반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는 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걸 묻어가는 게임사든 구단도 문제가 있는 케이스들이 워낙 많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겪었던 오버워치 쪽으로서도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넘어가는 구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대놓고 선수들의 문제를 구단 대표, 구단 운영자, 심지어 대회 운영자까지 묻혀가고 또 선수들을 갱생하는 구단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단이 스포츠에 없어졌는데 왜 고착이 심해질까 하면서 얘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배틀그라운드에 좀 많은 케이스도 있었고 또 발로란트 쪽에서는 아직까지 큰 일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번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면서 고마님한테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고마님이 생각하시기에 e스포츠 구단 인성교육 부분에서 이런 걸 지원해가지고 좀 선수들이 오버워치 사건이란지 또 리그 오브 레전드 사건 다양한 사건들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좀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직업들이기도 하지만 선수들의 인성 논란이 나온 이유가 선수들의 개인 스트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 스트레스로 음, 인해서 개인들의 그런 감정이 통제가 안 되기도 하고 개인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나오는 거라 봐요. 그러니까 개인의 뭔가 화가 나고 그런 부분을 사실 말을 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이제 언행이 잘못 이어가는 경우라고 봐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것을 차라리 잘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화는 내야 되잖아요, 사실. 선수들도 화를 내고 살아야 본인들이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그쵸. 당장 그거를 억누르고 살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뭐 상담 치료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야 그 선수들도 앞으로 건강하게 프로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억눌러라, 무조건 무시해라, 이거는 저는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적으로 선수도 하나의 인격체고 똑같은 일반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거를 억누르고 살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단지 일부에 있는 여러 그런 선수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봐요. 당장 아마추어 음, 선수들은 자라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자라나는 선수들 과정에서 애초에 잘못돼 버린데
거기서 프로 선수를 올려버리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애초에 성장을 할 때부터 좋게 성장을 하고 좋게 성장을 밟아야 그 다음에 더 나은 프로 선수가 되지. 이미 잘못된 성장을 밟았는데 이미 19살, 20살 됐을 때는 사실 본인들의 주장이 사실 강해지잖아요. 사실 그쵸. 가치관들이 강해지고 그러면 사실 흡수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흡수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교육했을 때 더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열심히 해서 그 선수들을 좀 더 바르게 키워나가서 그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가 더 나은 신으로 해외대회까지 나가가는 게 낫다고 저는 보지. 물론 일부에 있는 이제 뭐 되게 상위권 선수들도 중요하다 보지만 나이가 어린 아마추어 상위권 친구들도 어느 정도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구단으로 입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사실 상위에 있는 인원 분들보다 아마추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상.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추어에 있는 선수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들도 곧 미래의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당장 이 선수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입단을 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어, 과거에 뭐 특히 요즘 좀 민감한 부분이 학교에서 일어난 부분, 학교 선수들 이제 미투 사건들이 네, 많이 있죠. 네, 뭐 폭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언행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그 선수를 나 이 선수 정말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오는 동시에 구단 이미지가 하락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구단 쪽으로도 확실히 타격이 커요. 내가 이 선수를 긴 기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은 이 선수를 못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되는 상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당장적으로는 좀 더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아마추어부터 천천히 해서 작게 시작을 해서 천천히 프로그램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어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셨군요. 그러면서 저도 간단하게 준비한 걸 얘기하자면 일단 구단과 선수들이 가져야 될 인성과 덕목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하는, 일단 저도 고마님 얘기한 것처럼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어쨌든 팬들과 미디어에 노출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해야 된다고 필요하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젠지 타이론 코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본인만의 신념, 사회적 존재감을 서로 존중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나가야 하는지, 그러면서 좀 더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결론을 일단 나누기가 확실히 애매하죠. 그래서 페어플레이를 언급하면서 페어플레이가 안 되고 있고, 또 인성 문제가 많이 있고 하면서 다양한 진짜 현직 선수들이 얘기했고 또 감독의 말을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오버워치 쪽에서도 인성 문제가 있다시피 개구리님이 그래서 트위터에 올리신 글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아군 팀워 제 모습 못한다고 해도 정보를 안 알려주지 않고 모독하고 비하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게임을 하고, 또 플레이한다는 건 상대방이 게임을 잘못 선택했고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서로 지적하면서 발전해 나가야지, 오히려 싸우면 아무런 이득도 없고 또 선수 그 자체한테도 큰 명성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전성기 시절에 최일영 감독님이 최희영 감독님이죠.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최희영 감독님이 농구 선수 가르치는데 진짜 중요하게 한 게, 너희들은 볼펜 한 자루도 만들어봤냐, 생산성 없는 공론이라는데 대접받는 것도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들한테 잘해야 된다 얘기한 것처럼 저희 e스포츠 시장 쪽에도 팬들한테 진짜 잘 대하고 또 사람들한테 잘 존중해주고 그 선수 간의 페어플레이 정신도 잘 갖춰줘야 그만큼 대접을 받고 또 저희가 생산성 있는 직업으로 인정돼가지고 또 국가적으로 더 발전하고 그래서 좋은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고마님이 마지막으로 얘기 가능하실까요? 약간 본인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선수든 일반인든 살다 보면 누군가는 실수를 해요.
그쵸. 근데 실수를 알고 넘어가냐, 알고 반성하고 넘어가냐, 아니면 정말 그냥 그 실수를 무관심하게 넘어가냐의 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실수를 하지만 다음번에는 그보다 나은 이제 성장을 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무조건 저는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다 봐요. 한 번의 실수는 모르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두 번의 실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그건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수를 한 걸 알아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알지만 이건 해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실수라고 봐요.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엄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선수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똑같은 언행 부분을 더 조심을 하겠죠. 그리고 뭐 아까도 이와 같은 것처럼 이제 팬분들이 있어야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모든 종목이든 어, 인기 종목으로 뽑힐 거고 더 체계화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e스포츠란 건. 왜냐면 e스포츠도 스포츠에 해당을 해요. 그쵸. 스포츠맨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아직은 한국에서는 e스포츠는 그냥 게임 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뭐 그런 거? 대회? 작은 대회라고 생각하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더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리고 아껴주고 서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들만의 리그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누군가는 챔피언이 되고 누군가는 지더라도 서로를 게임 바깥의 속에서는 서로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음, 누군가는 질 수 있고 누군가는 이길 수도 있듯이 누군가는 분명히 이기고 누군가는 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 힘든 면도 있겠지만 어, 그거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스포츠맨십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인성 부분이 좀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음, 왜냐하면 그런 스포츠맨십으로 인해서 이 선수의 인성 와 되게 다르게 보기도 하거든요. 이 선수가 좀 뭐 조금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 경기를 끝내는 모습. 마치 저는 이 선수 생각하니까 문호준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문호주 선수. 네, 문호준 선수 정말 은퇴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은퇴를 하고 다 선수적으로 은퇴를 했지만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느껴요. 정말 그 어릴 때부터 팬들한테 받은 그 사랑을 반대로 팬들한테 돌려주는 선수잖아요. 어찌 보면 그쵸. 선수는 그 선수를 보면서 이런 선수가 앞으로도 각 종목마다 한 선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느껴요. 그 선수의 실력이 대단해서 느낀 게 아니라 항상 이겨도 본인이 우승을 해도 본인한테 진 선수한테도 항상 고생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의 조언들을 해주고 지금은 당장 선수들을 키워가는 구단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선수를 보면 배그에도 이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버워치도 이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FPS적으로 당장 근데 캐주얼 게임도 이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e스포츠 성장하기 위해선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예를 드시면서 얘기하는 게 저 감명 깊었습니다. 네. 하면서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고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성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며 또 키 플레이어들이 많이 양성돼 가지고 이분을 존중하는 선수들이 많이 양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많은 구단들이라든지 또 아마추어 구단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걸 협회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서로 선수들 교육시켜 나가면서 또
선수들 개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 인성을 먼저 채워가면서 프로를 데뷔하고 또 그 부분에서 팬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커가는 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다음에도 담원 기아 또 이번에 있었던 이번이 아니죠? 저번에 있었던 SQC 사건, 샌드오름 사건처럼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난다고 해도 선수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을 인식하고 또 협회 측에서도 이 일 발전해 나아가면서 또 개선시켜주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끼리 결론을 낸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들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도 시간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고마님들한테 정말 고마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토크쇼에 저도 처음 참여했는데,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당장 보시고 있는 분들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한테도 저는 감사하고, 많은 선수분들이 좀 게임에 대한 실력보다는 본인의 있는 마음가짐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잘해도 늦지 않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마음가짐을 좀 더 가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아마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서 보고 계실 텐데, 저는 구단 쪽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제 미래를 얘기를 한다면, 다 네. 간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마 고마게임이 마지막 구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아, 아마, 네. 저는 구단 쪽보다, 게임 리그 산업 쪽으로, 이제 산업 쪽으로 갈까 싶어요. 제가 올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인사말로 제가 마칠 것 같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제가 있다는 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선수도 아닌데, 사실 저라는 매니저 하나라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를 받쳐주는 선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분들께 저는 되게 항상 감사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부분에서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좀 기분이 네, 많이 다운이 되네. 네. 그래도 좀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적어도 이번에 처음 한 건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또 발로란트 다양한 FPS를 다 경험하신 것 자체가 전 커리어가 장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고마님의 앞으로의 가실 부분에서 전 무조건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일단 짧게 마쳤긴 했지만 고마님이랑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면서 다음에도 만약에 고마님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도 초대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네. 저는 네. 언제든지 e스포츠에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어요, 정말. 네.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좀 많이 안 알아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소통하는 자리가 하나씩 마련되고 또 발전을 논하는 이런 토론장이 조금씩 열려야 그나마 e스포츠 발전하는 좀 더 진보적이지 않을까 하면서 저도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 인성 문제 쪽으로 저도 좀 고민을 하는 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잘 해결해 도와주신 고아님한테 마지막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온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마님도 오늘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